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테코 프리코스 미션 진행하면서 코드 리뷰 받았던 피드백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받았던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우테코에 되게 다양한 채널이 있거든요. 소통 채널이. 일단 공식적인 건 디스코드로 제공되는 채널이 있고 거기 안에서도 뭐 토론하기나 아니면 뭐 잡담이나 뭐 질문하는 이런 코너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고 또 비공식 채널이긴 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방장님께서 실수로 방을 닫으셔가지고 사라졌는데 어쨌든 어 거기서도 되게 많이 다뤄졌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일단은 유효성 검증은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예,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답변했던 많은 내용 중에 조금 거르고 걸러볼게요.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많이 답변해 주셨던 내용들을 취합하고 좀 거기다 걸러볼게요. 일단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되냐, 유효성 검증을 어디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의 답변에 이제 웹 서비스 개발을 예시로 들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하더라도 서로 유효성 검증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를 입력받는데 프론트엔드에서 주민번호에 대한 입력 형식, 뭐 입이 값이 빠지지 않았는지 자릿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더라도 백엔드에서 다시 검증을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값을 다루는 어느 곳에서든 중복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막 완전 틀렸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의 유효성 검증에서 고려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똑같은 값을 중복으로 검증하는 건 프론트엔드의 실행 환경과 백엔드의 실행 환경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에서 값이 전달될 텐데 유효성 검증을 거치더라도 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변조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한다, 다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환경이 격리되어 있잖아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환경이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제 고객의 컴퓨터나 뭐 PC,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디바이스가 될 거고, 이제 서버 쪽은 서버 사이드는 말 그대로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 책임을 완전하게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중복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계속 중복으로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이 판단의 과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달리 말하면 판단의 과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의견은 검증 로직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어디서든 중복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이제 있었어요. 검증 로직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많으면 좋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값을 다룰 때마다 계속 검증 로직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도 100%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중복되는 코드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작성하는 코드들의 분량도 이제 물리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뭐 유효성 검증하는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이 코드의 책임이 가장 집중되었어야 할 곳이 어딘지가 파악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어디서든 중복으로 해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하면 뷰에서도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고, 도메인이라는 말을 저는 좀 꺼리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도메인이 뭔지 잘 몰라서 협력 객체란 표현을 쓸게요. 협력하는 객체에서도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고, 뭐 컨트롤러에서 뭐 MVC 같은 걸 도입했다면 컨트롤러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디에서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 유효성 검증 코드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뭐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 해가지고 일부러 막 숨기려고 이 유효성 검증의 책임을 숨기려고 막 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심어야 할 나무 옆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내가 심어야 될 나무 옆에다가 계속 다른 나무를 심어. 똑같이 생긴 다른 나무를 계속 심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심어야 될 나무를 숲에 숨긴 거랑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코드를 작성해야 할 곳이 분명히, 가장 분명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옆에 계속 똑같은 코드를 중복 생산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코드를 보는 사람은 책임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런 면에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제 스스로 조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서도 제일 수용하기 좋은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뷰에 관련된 유효성 검증은 뷰에서, 협력 객체에 관련한 유효성 검증은 협력 객체에서 하자라는 규칙이었어요. 저도 여기는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물론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이 뷰에 관련된 건 뷰에서, 협력객체에 관련된 건 협력객체에서 라는 규칙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니면 또 다른 규칙을 덧붙이자면,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에 검증한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내용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일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퇴근하고 와서 샤워실에 가서 씻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외부에 있는 그 현관문을 대문을 열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 옷에 먼지를 탁탁 털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서서 이제 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신발 벗는 곳에서, 신발장이 있는 신발 벗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뭐 비가 왔다. 그럼 뭐 우산을 놓고 간다고 해볼게요. 우산을 이제 현관에 있는 그 우산꽂이에 놓고, 뭐 우비도 벗어서 걸쳐 놓고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겉옷을 입고 있을 거잖아요. 겉옷 같은 거를 뭐 거실에 뭐 행거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행거나 옷걸이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겉옷은 거기다 걸쳐 놓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겉옷 벗었고, 뭐 내 안쪽에 입는 이제 이너와 뭐 바지 정도를 입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신의 방에 가서 이제 옷을 벗는다 라고 해볼게요. 이제 뭐 티셔츠도 벗고 바지도 벗고 양말도 벗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속옷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을 가서 이제 나머지 속옷을 벗을 수 있겠죠? 벗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 될 거예요.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죠. 각, 각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나오면서 여기서 할 법한 것들을 하면서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밖에 비가 오고 있었어서 우비를 입고 있었고, 우산도 입고, 막 그래요. 신발도 젖었고. 그런데 현관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거실에서 신발을 벗어요. 거실에서 신발을 벗고, 주방에 가서는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우비는 입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주방에다 걸쳐놔요. 그리고 안방에 가서 우산을 침대 위에 놓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서 양말 벗고 입은 채로 뭐 샤워를 해요. 우비는 계속 입고 있어. 우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대로 샤워를 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너무 안에까지 너무 많은 걸 입고 들어왔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관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어.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 우비를 벗어서 물기가 떨어지게끔 현관에 있는 옷걸이에 딱 걸쳐놔. 그리고 코트도 그 옷걸이에 걸쳐놔. 그리고 겉옷도 그 옷걸이에 걸쳐놔. 그리고 양말도 벗어서 우산꽂이에 같이 꽂아놔. 그리고 이제 티셔츠와 입고 있던 바지는 신발과 같이 벗어서 이제 얌전하게 개놔. 속옷도 벗어서 신발장 안에다 넣어놔. 이제 맨몸이 됐어요. 그 상태로 이제 주방에서 볼일 보고, 뭐 거실에서 볼일 보고, 자신의 방에서 볼일 보고, 탈의실에서 볼일 보고, 샤워실로 들어가. 샤워실로 들어가서 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근데 현관에서부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현관에서 뭔가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뭐 축축한 옷들과 함께 홀라당 벗어가지고 놓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취향에 따라 그럴 수 있죠. 해방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예,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이상함을 느끼느냐? 우리는 분명 어딘가를 지나오면서 그곳에서 충분히 했어야 할 뭔가 처리되었어야 할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MVC 모델을 우리가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도입을 하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저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여기선 이런 걸 하는 곳이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에 맞게 행동 양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집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형태의 원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관에서 막 옷을 훌러덩 다 벗어가지고 현관에 다 우산꽂이에다 때려 넣는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뭐 집이 넓고 좁은과 상관없이 화장실에 가서 막 양복에 겉옷을 벗고 양반을 벗고 하면서 막 샤워실기에 물을 틀어놓으면서 막 옷을 벗고 이러진 않잖아요. 집이 어떤 구조냐랑 상관없이 집이 얼마나 넓냐 좁냐랑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용어를 가져다 쓰자면 어떤 이 모델을 사용하든지 뭐 MVC를 도입하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웹 개발에서 흔히 접하기 쉬운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헥사고나를 적용을 하든지 뭐 DDD를 적용하든지 뭐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뭘 도입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복잡한 추상화 레이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의 뭐 단일 어플리케이션 그냥 단일 클래스로 만들더라도 메소드를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뭐 그렇게 적용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이건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저건 저기 있는 게 좋겠어라는 식으로 분리를 거쳤다면 검증 로직 또한 그 분리된 로직들에 함께 따라가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로 했으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는가?
내가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산을 밖에서 들고 있었다면 우산을 우산꽂이에 바로 꽂을 것인가? 젖어 있는가 말라 있는가를 판단해서 우산꽂이에 꽂을지 좀 마르게 어딘가에 펼쳐 놓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비를 입고 들어왔다면 우비가 젖어 있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서 우비를 옷 그 현관에 걸쳐 놓을지 빗물이 떨어지게 아니면 다시 안에 그냥 먼지만 털어서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개놓도록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디만 덧붙이고 이제 넘어갈게요. 요컨대 목욕을 결과적으로 목욕을 할 거지만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리는 게 목적도 아니고 옷을 다 꽁꽁 입고 들어가서 안까지 꽁꽁 입고 싸매고 들어가서 거기서야 이제 벗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음, 뷰에서 할 수 있는 로직은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뷰에서 할 수 있는 로직은 뷰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협력 객체에서 검증해야 될 로직은 협력 객체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검증될 만한 부분이 딱 왔을 때 그 어떤 로직이 사용될 때 지금 신발을 벗어야 하는 순간인가? 할 때 신발을 벗기 위한 유효성 검증들이 일어나잖아요. 신발을 뭐 신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벗고 들어와서 혹은 벗고 들어왔어야 하는 곳에 지나쳐서 들어와서 거실에서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봤자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빠른 순간에 검증을 해야 한다. 와, 적절한 자신이 나눠놓은 적절한 그 객체에서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결론,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 줄 정리, 아니다, 두 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줄, 처리되기에 적절한 곳이 있다. 유효성 검증이 처리되기에 적절한 곳이 있다는 거에 우리가 모두 동의를 했잖아요. 네. 처리되기 적절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증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설명하면서 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서로 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게 값이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만 있다면, 이걸 중복으로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신발을 벗었어요. 현관에서 벗었어요. 검증을 처리하고 벗었어요. 거실에 들어와서도 검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 해야 될 수도 있냐? 그러니까 신발에 관한 유효성 검증을 하고 신발을 벗은 상태가 변할 수 있을 때, 거실에 들어왔는데 다시 신발을 신고 있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거실에서도 신발을 벗었는지 아닌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아닌지, 각종의 유효성 검증을 하고, 신발을 벗거나 어쩌거나 하는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필요한 처리를 한 번만 딱 하고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값을 변하지 않게,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뒤에서 계속해서 검증을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코드일 뿐이지, 조금 좋은 코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변할 수 있는 값이라면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를 또 가져오자면, 타입과 그 타입의 값이 불변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면, 중복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두 줄로 요약한다고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두 줄로 요약하면, 처리되기 적절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넘어가면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넘어가는 도중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만 있다면 중복으로 검증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고요. 이야기가 오늘은 진짜, 원래도 평소에도 프리스타일로 하는데, 오늘 진짜 날것의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